일단 통합과학 2 그 내용 구성을 좀 보여줄게요. 여기 보시면 통합과학이 통합과학 2죠. 왜 파일이 없는지 알겠다. 내가 돈으로 수업해서 완전 파일이 없었구나. 그렇고 맞네. 일단 앞에 책 좀 볼까요? 제가 완전 파일이 없네요. 앞에 보시면요, 통합과학 2의 첫 스타트 내용 구성부터 일단 먼저 볼게요. 거기 보시면 맨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뭐냐면 그 지구의 환경 변화랑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 생물의 다양성이라는 게 나오죠. 그쵸?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지질시대의 환경과 생물이라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변이와 자연 선택에 의한 생물의 진화라는 단어들이 보이지?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처음부터 차근차근 일단 할 거라서 여기를 이제 먼저 짚고 들어갈 거예요. 근데 일단은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첫 스타트니까 너무 어려운 것부터 들어가면 좀 힘이 들 것 같아서 지질 시대에 대한 내용과 그다음 뭐 변이 이런 내용들을 좀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통합과학 2에서 되게 중요한 파트가 이제 이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화학 변화예요. 그래서 화학 변화 파트를 우리가 그 다음 단원으로 이제 이어서 우리가 진행을 할 거야. 그리고 화학 변화는요 내용이 좀 어려워서 프린트물을 추가로 좀 줘서 이제 그걸로도 진행을 같이 할 거거든요. 자, 화학 변화를 하시려면 여러분 그 화학에 대한 내용들은 다시 한번 잡고 있어야 됩니다. 화학 반응식 이런 것들 있잖아. 중3 때 하는 그런 내용들이 조금 있어야지만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리고 이제 밑에 들어가면 생태계와 환경 파트가 나와 있는데 생태계 파트는 좀 쉽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뽑아서 한다면 지구의 환경 변화랑 인간 생활이라는 파트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뭐하고 연관되냐면 뭐 지구과학적 요소에서 뭐 대기대순환, 엘니뇨, 라니냐 뭐 그런 것들하고 이제 연계가 돼요. 그래서 그런 파트들이 들어있는 게 바로 여기라고 할 수 있어. 그리고 이제 밑에 나오는 것들이 이제 에너지의 전환과 활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요 파트에 대한 내용도 좀 잡고 들어가긴 할 겁니다. 거기 보시면 발전과 에너지원이라고 나와 있지 여기가 이제 물리거든요. 근데 또 물리 파트가 시험에서 되게 어렵게 나오면 많이 틀리니까 여기를 또 우리가 잡아보도록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을 보면은 과학과 미래 사회야. 과학과 미래 사회의 그 단원을 보면 느낌이 있죠. 그치? 이 느낌 이게 말 그대로 뭐냐면 그냥 서브 과학이에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과학이라고 하기 좀 그렇고 약간 기술 같은 느낌? 그러니까 우리 뭐냐 중학교 과정에서는 뭐가 있더라? 과학 그 뭐가 있지? 재해와 재난. 그 다음에 뭐 중3 마지막 단원이 뭐더라? 이름이? 기억이 안 나. 과학기술과 문명인가? 뭐 그런 것들, 뭐 그런 그 뒤에 막 그 서브 단원들 있잖아.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돼. 알겠지? 근데 학교 내신은 솔직히 여기 있는 내용들을 다 다루니까 학교에서는 이걸 빠짐없이 하긴 할 거예요. 왜냐면 통합과학이 이제 수능이 이제 앞두는 단원이 되다 보니까 중요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모든 단원들을 다 시험 범위에 넣으려고 합니다. 근데 뭐 아쉽게도 뭐 김천여고 같은 경우는 뭐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 못했죠. 그렇죠? 근데 다른 학교는 다 시험 범위에 들어갔어요. 됐나요? 그러면 뒤로 가서 변화와 다양성 보기에 앞서서 거기 앞에 빈칸 좀 살짝 채워줄까? 제가 그 PDF 좀 빨리 다운을 받을게요. 어쩐지 계속 찾으려고 안 보이려고.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은 학교 가는 거라서 다음 주 화요일은 오면 안 돼. 그러니까 방학한 학교들도 있잖아. 방학 안 한 학교도 있는 거 알지? 그쵸? 율곡중, 뭐 문성 다 방학 안 했잖아요. 이게 운남만 방학했을걸요? 한일 방학했어? 아니요. 안 했지? 너네 1월이야? 네. 졸업과 동시에 방학이야?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은 오는 거 아니에요? 다음 주가 12월 30일? 그때거든요? 그때 오는 거 아니에요? 운남 친구들은 오면 안 돼? 아무도 없어? 오케이? 네. 근데 이게 회차를 따져보니까 화요일날 설날이 껴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3월 2일날 한번 할 수도 있어요. 응? 3월 2일 아니면 그 전에 일요일날 지금처럼 한 번 더. 회차가 7회차로 끊어져. 그러니까 12월 30일날 수업을 하면 8회차가 되는데 학교가 문제야. 학교가 방학을 안 해가지고. 오케이? 그래서 그건 일단 애들 오늘 빠진 애들 좀 있거든요. 그 긴고 가는 애들이 이제 와야 되는데 오늘 좀 빠졌어요. 중3들이. 그래서 그때 오면 얘기하죠. 오케이? 아직 긴고 언제부터 들어가는지 모르지. 3월 2일 이후부터야. 너네 3월 3일날 그거더라고. 입학. 3일절이 일요일이라서 하루 뒤로 갔더라고. 오케이? 일단 그렇게 해서 얘기했고 봅시다. 자 보시면 아까 얘기했던 거 이제 소개했고 첫 번째 내용부터 할 거고 오늘 하는 내용은 조금 좀 무난하게 흘러갈 수 있는 내용이에요. 알겠죠? 좀 편하게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일단 이 앞에 같은 내용들은요 답지 이렇게 들어가 있고 아까 그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써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치? 좀 어렵나? 생각보다 빈칸 시험지를 다들 잘 못하더라. 뒤로 갈게요. 우리는 본격적으로 지질시대와 지질시대의 환경과 이제 생물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우리 지질시대는요, 옛날에 이제 사람들이 살았던 그 시대를 말하잖아요. 뭐 옛날에 사람이 없을 때도 말하고요. 과거에 살았던 생물들이 이제 살았던 시대를 우리가 지질시대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질시대의 첫 스타트는 보통 어디서부터 스타트를 하냐? 지구의 탄생부터 스타트를 해요. 그럼 지구의 탄생 시점이 어디인지 아나? 얼마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게? 45년. 맞아. 46억 년. 46억 년 전으로 가야 돼요. 오케이? 그 46억 년 전부터 현재까지의 그 시간을요, 우리는 지질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오케이? 생각보다 긴 시간이지? 그러면 그 지질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냈냐? 어떻게 구분지었냐? 우리 구분지는 기준은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화석이에요. 그래서 화석을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살아있는 역사책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화석을 이렇게 우리가 조사를 하면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아낼 수 있어. 그래서 화석을 가지고 지질시대를 구분한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화석에 대한 그래서 소개가 나와 있지. 그래서 화석은 뭐냐? 과거에 살았던 생물의 모래, 유해, 아니면 또는 흔적 이런 것들이 이제 지층에 남아 있는 거를 우리가 화석이라고 한다. 흔적이라는 거는 뭘 말할까? 발자국 이런 것들 말해요. 조개가 이렇게 뚫어놓은 구멍, 그치? 그런 것들이 다 우리는 흔적이 될 수 있지. 그러면 이런 것들은 이제 흔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사람이 이제 만들어둔 미라. 미라는 화석이라고 할 수 있을까? 아니요. 안 되죠. 미라는 안 돼요. 그러면 이제 고인돌, 알죠? 무덤, 그쵸? 그거는 화석이라고 할 수 있을까? 아니요. 안 돼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건요, 화석이라고 하지 않아요. 알겠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거는 화석이라고 안 해. 고인돌, 미라 이런 것들은 화석이 아니야. 그래서 이제 과거에 살았던 생물의 유해 또는 아까 말한 흔적 이런 것들이 지층에 남아있는 거라고 했었지? 그럼 그런 것들이 지층에 남아있는 거는요 주로 어떤 암석에서 주로 발견될 수 있냐? 퇴적암에서 주로 발견될 수 있어요. 우리가 암석의 종류를 배우는데 퇴적암이 있고 화성암이 있고 변성암이 있단 말이야. 근데 화성하고 변성암은요 어떠한 환경에서 만들어지는 게 화성암이랑 변성암이야? 높은 열이나 높은 열. 그치. 변성암 같은 경우는 높은 열과 압력을 받아서 그치 성질이 변해서 변성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화성암은 뭐예요? 화산에서 생성된 암석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런 환경에서 동물들의 그 유해가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동물들의 사체가 보존이 되나? 안 되지. 그치?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는 발견되기 힘들어요. 그래서 예쁘게 그냥 지층이 어때? 차곡차곡 쌓여서 만들어진 퇴적암층에서 우리가 화석을 볼 수 있지. 초등 때부터 배우는 내용이잖아 이거는. 그치? 그래서 퇴적암에서 주로 발견된다. 그래서 예시는 뭐 생물의 뼈, 뭐 알, 뭐 발자국, 흔적, 생물이 뚫어놓은 구멍 아까 말했지? 그치? 규화목. 규화목은 뭐냐면 나무야 나무. 이건 나도 갖고 있는데 나무 안에 있는 물질들이 다 빠져나가고 새로운 물질로 이렇게 채워져서 단단한 돌처럼 만들어진 화석을 말해요.
오케이? 나무인데 엄청나게 단단한 돌처럼 만들어진 나무 화석이야. 신기하죠? 그게 규화목이야. 자, 그래서 우리 화석의 생성 과정 봅시다. 자, 화석이 만들어지려면요, 일단 생물의 유해나 흔적이 땅 속에 묻혀야 돼요. 근데 어떻게 묻혀야 될까요? 천천히 묻히는 게 좋을까? 빠르게 묻히는 게 좋을까? 천천히. 당연히 빠르게죠. 그치? 천천히 묻히게 되면 어떠한 문제점이 있게요? 외부에 노출이고요. 외부에 노출되면, 그치? 어떻게 되는 거야?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때? 훼손할 수 있지. 아까 손잡이 뜯어서 들고 다니는 거 봐. 그치? 저런 것들 훼손시킬 수 있다고요. 맞죠? 그러니까 최대한 어때? 빨리 덮여야 돼요. 응? 그래서 우리 생물의 유해나 흔적이 땅속에 빠르게 묻혀야 돼. 자, 그리고 그 위에 퇴적물들이 계속 어때? 차곡차곡 쌓이면서 오랜 시간이 되면 이제 그게 화석이 되지. 근데 우리가 화석을 발견하려면 어때 해야 돼? 그 화석이 우리 눈에 이렇게 드러나야 되지 않겠어? 그러려면 밑에 있는 땅이 위로 이렇게 올라오는 현상이 일어나야 돼요. 그걸 어려운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 융기라고 합니다. 지층이 솟아 올라오는 현상을 융기라고 해. 그래서 지층이 이렇게 솟아 올라오게 되면 어떻게 돼? 지층이 이렇게 위쪽으로 솟아 올라오잖아? 그러면 주변보다 지대가 높아지거든요? 너네 주변보다 지대가 높게 뾰족 튀어나온 곳은 퇴적이 활발해? 침식이 활발해? 주변보다, 그치? 노출되어 있는 곳은 침식이 활발하지. 그치? 너네 이렇게 여기가 뾰족 튀어나와 있으면 지나가면서 계속 어때? 부딪히잖아. 그치? 침식이 활발해요. 그래서 이렇게 지층이 솟아 올라오게 되면 깎이는 현상이 활발해진다고. 그게 침식이잖아. 그치? 침식되면서 땅들이 계속 깎이는 거야. 그럼 그 밑에 갇혀 있었던 화석이 우리 눈에 어때? 발견되게 되지. 그치? 그게 이제 화석의 생성 과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자, 근데 이 화석은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상 화석이 있어요. 시상. 시가 이제 뭐냐? 보다라는 뜻입니다. 보다. 그래서 C, 알죠? C. 그쵸? C. 그 다음에 상이 뭐겠어? 상. 형성. 상태. 그쵸? 그래서 그 당시의 상태, 환경을 보여주는 화석이에요. 오케이? 얘를 C상 화석이라고 하죠. 그 당시의 상태, 환경을 보여주는 화석이야. 이 화석이 발견됐다? 그럼 그 당시의 환경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추론할 수 있어요. 대표적인 시상화석 뭐가 있냐면 조개가 있어요. 조개. 생각해봐. 조개는 어떤 환경을 좋아해? 바다 환경 좋아하죠. 갯벌, 바다 이런 환경 좋아하지 않아요? 그치? 근데 이 조개가요. 엄청나게 높은 히말라야 산맥 꼭대기에 조개 화석이 막 발견이 됐대. 그럼 이거는 어떠한 뜻이야? 히말라야 산맥 예전에 바다에. 그렇지, 그런 뜻이지. 야, 원신이 이렇게 조개를 들고 가서 히말라야 산 꼭대기에서 조개 까먹어서 버렸다. 이거 말이 돼요? 안 되지. 히말라야 산 꼭대기 숨도 못 쉬어. 그치? 히말라야 산 꼭대기에 조개가 발견된다는 거는 과거에 걔가 어때? 바다였다는 뜻과 같다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게 바로 시상화석이야. 오케이? 그러면 시상화석이 될 조건을 생각해 봐야 돼. 시상화석은 환경에 굉장히 어때? 민감해야 돼? 둔해야 돼? 민감해. 민감하죠. 환경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환경이 달라지면 살 수 있다 없다? 없지. 우리 바닷속에 있던 조개를 꺼내서 우리 집에 와서 키워. 그럼 조개가 살아요? 못 살잖아. 그치? 그런 거랑 마찬가지야. 환경에 민감해야 돼. 그 다음에 조건이 하나 더 있어요. 수명이야. 수명은 어때야 될까? 현재까지 살고 있어야 될까? 아니면 빨리 죽어야 될까? 살아있어요. 현재까지 살아야죠. 왜? 현재 조개가 바다에 사니까, 그치? 그 다른 곳에 발견되는 조개 화석을 봐도 아, 조개가 현재도 바다에 사니까 과거에도 거기가 바다였겠다. 이렇게 추론이 가능하지 않겠어? 그래서 얘는 현재까지 살아있는 생물이어야지만 시상화석이 될 수 있어요. 오케이? 시상화석의 조건은 보다 생존 기간이 길어야 되고, 그 다음에 분포하는 면적, 이게 바로 환경이지? 분포하는 면적은 환경에 민감해야 되니까 굉장히 어때야 되지? 좁아야 되죠. 그쵸? 시상화석의 조건 중요합니다. 생존 기간이 길고 분포 면적이 어때? 좁아야 한다. 이게 시상화석이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대표적인 시상화석 조개. 그리고 하나 더 고사리. 이런 애들이 있어요. 고사리. 고사리 알긴 아나? 네. 그치? 고사리. 어디 살아? 습한데. 그치? 산 속에 살려 산. 그치? 그런 것들.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산호. 산호 어디 살아? 바다. 그치? 근데 산호가 햇빛을 되게 좋아해. 그 따뜻한 바다에서 살아요. 따뜻한. 그래서 얕고 따뜻한 바다에서 살지. 산호. 오케이? 그래서 시상화석은 요 정도는 알고 있는 게 좋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화석이 나옵니다. 아, 너무 중요하죠. 표준화석. 아까 내가 말했지. 화석을 통해서 뭐를 구분했다고요?
지질 시대를 구분했다고 했잖아. 그럼 시대를 알려주는 화석이에요. 그 시대를 대표하는 화석이라고 해서 표준 화석이라고 해요. 그러면 그 시대를 대표하려면 이 화석은 그 시대를 완전히 어때야 돼? 장악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치? 그러면 얘 일단 분포 면적이 어때야 될까? 넓어야 돼. 넓어야 되죠. 그 시대를 장악해야 되니까 분포 면적이 넓어야 돼. 그치? 그리고 생존 기간은요. 그 시대를 대표해야 되니까 그 시대만 살고 빨리 어때야 돼? 죽어야 되죠. 그치? 그러면 얘 생존 기간은 어떨까? 짧고 분포 면적은 어때요? 넓어야 돼요. 오케이? 얘가 표준 화석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표준 화석을 통해서 뭐를 구분했다? 시대를 구분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보시면 여기 생존 기간이 짧고 분포 면적이 넓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자, 밑에 나온 시상화석 대표적인 건 고사리, 그 다음에 산호, 그 다음에 조개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시상 화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준 화석이 나옵니다. 우리 이런 거 들어봤어? 지질시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들어봤어? 그래서 고생대를 대표하는 표준 화석들이 있고요. 되게 리얼하네. 그 다음 중생대를 대표하는 표준 화석, 그 다음 신생대를 대표하는 표준 화석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표준 화석은 어떨까요? 암기하고 있는 게 좋아요. 이 지층에 이 표준 화석이 발견이 됐다. 그럼 이 지층은 어느 시대다. 이렇게 매칭할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어느 시대를 대표하는 화석인지는 암기하고 있는 게 좋아요. 자, 좀 크게 잡아줄게. 자, 고생대 같은 경우에 일단 특징이 뭐냐면요. 우리 오존층이 좀 천천히 고생대 때 완성이 됐어요. 오케이? 오존층이라는 게 천천히 고생대 때 완성이 됐다고. 한 고생대 중반을 넘어서야지 오존층이 완성이 됐어. 그러면 그 고생대 때는 오존층이 제대로 안 갖춰져 있으니까 자외선이 어떨까? 직방이 직방이죠. 그럼 육지의 생명체 살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없어요. 그럼 대부분의 생명체들이 어디서 살았게요? 바다. 바다에 숨어 살았어요. 오케이? 바다가 일부의 자외선을 가려주니까. 오케이? 그래서 고생대 때 생명체들은 다 바다 생물이야. 알겠어? 고생대 때 사는 생명체들은 다 바닷속 생물이야. 해양 생물이에요. 해양 생물. 필기 열심히 했는데.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 고생대 때 살았던 생물들이 이제 바다 생물인데 아까 고생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뭐가 완성됐다고 했지? 오존. 오존층이 서서히 완성됐다고 했지? 그래서 고생대 후반으로 갈수록 이제 생명체들이 서서히 어때? 육지로 올라오기 시작해요. 근데 처음부터 빵 하고 육지에 올라오겠어? 아니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 육지와 바다를 중간은 우각겠지. 우리 이런 애들을 뭐라고 불러요? 수영형. 뭐라 했어? 수영형이래. 한국말이야? 수영형 양형 그런. 한국말이죠? 수영양호? 뭐야? 오케이? 알았어. 나 비속말로 나중에. 뭐예요? 육지와 바다를 오가는 생명체. 양서류지. 양서류. 그치? 그래서 고생대 때 양서류가 번성하게 돼요. 양서류의 뜻이 뭐야? 양쪽 서식 가능한 애들을 양서류라고 하잖아. 그치? 양서류가 등장해요. 그래서 우리 고생대 하면 누구의 시대냐라고 얘기하잖아? 어류와 양서류의 시대. 고생대 하면 어류와 양서류의 시대. 자, 그럼 고생대 대표하는 표준 화석 한번 볼까? 자, 고생대를 대표하는 표준 화석 중에 가장 유명한 애가 있어요. 고생대를 완전히 휘어잡은 애가 있거든요. 걔가 바로 누구냐? 삼엽충입니다. 삼엽충. 얘 이름이 왜 삼엽충인 줄 알아요? 몸에 있는 요 선을 엽이라고 하거든요. 이 엽이 몇 줄이야? 여기 있는 얘가 엽이야, 엽. 엽이 몇 줄이지? 세 줄이지? 그래서 숫자 3을 따서 삼엽충이야. 알겠죠? 삼엽충. 어디 살았다? 바다. 바다 살았던 애예요. 오케이? 그리고 삼엽충의 진화 속도가 엄청나게 빨랐대. 그래서 이 고생대 안에서도 삼엽충의 진화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서 고생대 안에서도 우리가 시대를 더 세분화해서 나눠. 캄브리아니 뭐 이런 거 들어봤어? 그런 거 좀 아나? 그런 거 좋아해? 공룡책 이렇게 많이 읽은 애들 아는데. 캄브리아기, 오르도비스기 막 이런 거 알아? 실루리아기 너 알아? 석탄기, 뭐 대봉기, 페름기 이런 거 알아? 네. 진짜? 대충 몰라요. 알았어, 진짜. 그래서 그렇게 고생대를 세분화시켜주는 애가 바로 누구냐? 삼엽충이에요. 삼엽충 덕분에 고생대가 더 세분화가 됐어.
알려줄까요? 싫은가? 뭐 그냥 제가 한번 해볼까요? 이거 어차피 지구과학에서 나오거든요. 혹시 모르나 내가 또 미래의 또 지구과학자가 될지. 안 그래? 또 고생대 캄브리아기 대신에 안 나와요. 알겠죠? 그 다음에 오르도 비스기 실루리아기 대본기 석탄기 폐륜기 이렇게 돼 있어. 어때? 엄청 많지? 그치? 김코는 써야 되지 않아요? 사무실 때 섭외. 근데 이거 알고 있으면 개간지야. 나중에 딱 입학하자마자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막 고생대 하는 순간 사무실 때 섭외 막 이러면 완전 간지나잖아. 그치? 가르치는 선생님 막 감탄할걸? 그리고 실루리아기 요쯤 이렇게 순서대로 요렇게 흘러가거든? 요렇게 흘러가. 그래서 한 요쯤 있죠? 요쯤 때 이제 오존층이 이제 형성이 돼요. 그때 한 중반 정도 되지? 실루리아기 그지? 아, 대본기. 대본기. 대본기 때 어류가 번성했어. 어류. 대본기 하면 어류의 시대야. 어류의 시대. 이거 중학교는 학교 선생님이 그래도 이런 것도 알려주긴 하던데. 갑주랑 그런 애들이 때문에 오. 스게. 일본어 연습하고 있어. 그런 거 하지 말고 선생님. 그 다음에 이게 석탄기라는 게 있는데 석탄기는 뭐냐면요. 고생대 때 그 식물이 번성을 하는데 어떤 식물이 번성을 했냐면 양치식물이 번성을 했어. 양치식물이 뭔지 알아? 양 이빨처럼 생겼다. 맞아. 들어갔지? 진짜야. 내가 찾아봤거든. 양의 이빨처럼 생겨서 양치식물이야. 근데 양치식물의 대표적인 애가 누구냐면 고사리가 있어. 뭐 알고 있네. 고사리가 대표적인 양치식물이야. 근데 이 고생대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아까 말했지. 오존층이 아직 잘 완성이 됐다 안 됐다? 안 됐거든. 그래서 대기 중에 산소가요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 현재 지구보다 고생대 때 산소의 농도가 훨씬 더 높았어. 근데 산소의 농도가 높잖아? 그럼 생명체의 몸집과 사이즈가 되게 커져. 그래서 고생대 때는 생명체들의 몸집이 되게 컸어.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 고사리 알죠? 고사리 먹어봤지? 육개장에 들어가는 거. 어때? 엄청 하찮아 보이지? 근데 이때 고사리의 키가 얼마였냐면 2m에서 3m 정도 됐어요. 어때? 하찮지 않죠? 그리고 이때 대형 잠자리 같은 애들 날라갔어. 대형 잠자리 팔 하나에 막 7, 8m 하는 애들 있잖아. 그런 애들이 막 날아다녔다고. 오케이? 그래서 이때 생명체들 사이즈가 되게 컸어. 근데 이 석탄기 때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 아까 말한 그 고사리들이 대규모로 어떻게 되냐? 땅에 묻히게 돼요. 땅에 묻히게 돼. 그래서 이 고사리들이 땅에 묻혀가지고 뭐를 만드냐? 대규모의 석탄층을 만들어요. 그래서 얘 이름이 석탄기예요. 그래서 대규모의 석탄층을 만들게 된 시기, 그래서 석탄기 이렇게 불러. 나중에 지구과학 선택하면 그때 배워요. 지금 석탄기 밑에가 뭐예요? 페름기. 페름기 하면 엄청 슬픈 시대야. 페름기 하면 엄청 슬퍼. 왠 줄 알아? 이때 고생대가 뭐 하는 거야? 네. 끝나거든. 근데 이 끝나게 된 슬픈 이야기가 있어. 우리 어디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냐면 대륙이동설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 대륙이동설을 주장한 학자가 있어. 그게 누구게? 뭐먹었어요? 독일의 학자야. 너네 잘 때 배는 거. 베개? 누구야? 베게너지. 아, 그치? 베게너가 뭐라고 얘기하냐? 과거의 대륙은 하나로 뭐 했다? 뭉쳐 있었다. 그 이렇게 뭉쳐진 초대륙을 부르는 말. 그게 뭐게요? 이판기요. 판게아예요. 맞아. 판게아. 그 판게아가 이때 만들어졌어요. 오케이? 판게아. 근데 판게아랑 고생대가 끝나는 거랑 뭔 상관이냐? 뭔 상관일 것 같아? 육지가 대륙이 이렇게 떨어져 있다고 생각해봐. 근데 아까 뭐라고 했지? 이 고생대 때는 대부분의 생명체들이 어디에 살았다고? 바다. 바다. 그리고 오존층이 만들어지면서 바다하고 육지를 어때? 왔다 갔다 했지. 그럼 대부분의 생명체들이 어때?
바다와 가까운 육지에서 이렇게 서식하지 않았을까? 네. 그치? 이 바다와 가까운 육지를 뭐라고 부르냐? 대륙붕이라고 불러요. 그지? 대륙붕이라고 불러. 불 아니고 진짜로 있어. 대륙붕. 오케이? 육지하고 가까운 여기 바다 있지? 여기를 대륙붕이라고 불러. 여기에 대부분의 생명체들이 다 살았어. 근데 판기아라는 게 뭐라고 했지? 대륙들이 하나로 뭐 하는 거야? 합쳐지지. 아니 합쳐지게 되면 어떻게 되니? 얘네들이 다 이렇게 붙어버리니까 이 안에 있던 생명체들 다 어때? 이게 싹 다 찌부되지. 그치? 그래서 엄청난 화산활동, 지진 때문에 어때? 생명체들이 죽어요. 얼마 죽었게요? 해양 생물의 95%가 죽었어요. 오케이? 엄청나게 큰 대멸종이야. 그래서 가장 큰 대멸종이 이때 일어나요. 오케이? 지금 말하는 거 있죠? 뒤에 다 나와요. 알겠지? 오케이? 뒤로 이어지는 것들을 먼저 말해주는 거야. 알겠나?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봅시다. 자, 여기 뭐가 있냐? 그래서 고생들을 대표하는 거, 삼엽충, 그 다음에 갑주어. 갑주어가 그림이 하나도 안 보이네. 갑주어는 뭐냐면요. 폐로 숨쉬는 물고기. 폐로 숨쉬는 물고기. 폐로 숨쉬는 물고기가 갑주어야. 누구와 누구의 사이의 모습인 것 같아? 폐로 숨쉬는 물고기? 파충류가 뭐? 그렇죠. 그치? 어류가 이제 육지로 뭐하기 시작할 때 모습이야? 올라오기 시작할 때의 모습이에요. 알겠죠? 물고기인데 폐를 갖고 있다. 육지로 올라갈 뭐야? 준비가 됐다는 뜻이잖아. 그치? 그렇게 서서히 진화 단계에 놓인 애가 바로 갑주어야.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긴 조개처럼 생긴 애가 있거든요. 이거 얘 어깨가 엄청 넓어요. 어깨가. 그래서 얘 이름은 완종류라고 불러. 완종류. 어깨 깡패. 어깨가 엄청 넓은 조개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것도 찾아봤는데 완종류라는 게 뭐냐 봤더니 어깨로 걸어다닌다는 뜻이래. 어깨가 좀 넓었잖아. 어깨로 걸어다닌다. 오케이? 그래서 완종류 그렇대요. 오케이? 그래서 얘 삼엽충, 갑주어, 완종류 이제 고생대 때 대표하는 뭐다? 표준 화석이다. 알겠나요? 그리고 하나만 더 써도 되나? 뭐가 있냐면 밤추춤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필석이라는 애도 있어요. 그래서 고생대를 대표하는 표준화석, 삼엽충, 갑주어, 필석, 방추춤 이런 애들이 있어요. 다 바다에 살았던 생물들이에요. 그리고 아까 고생대 때 번성했던 식물들은 누구라고 했지? 그렇지? 양치식물이라고 했었죠? 고생대 때 번성했던 식물들은 양치식물, 고사리 같은 애들이다. 이런 거는 내신 때 알려주는데 우리 암기하는 방법이 있어요. 암기하는 방법. 얼마 전에 수능을 쳤잖아. 그치? 얼마 전에 수능을 쳤어. 그러니까 고3 애들이 수능을 쳤잖아. 그래서 이제 고3 애들한테 내가 연필을 빌려줬어. 수능 잘 보라고. 근데 연필을 빌려줬으면 다시 어때 하지 나한테? 반납해야 되지. 근데 안 반납하는 거야. 그럼 내가 이제 고3한테 찾아가서 뭐라 그래? 이대로. 그치? 내 빌려간 연필 어때? 내놔라고 해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이제 부르는 거야. 고3아 연필 갚아. 왜 안 갚아? 양아치야? 이렇게. 오케이? 그럼 봐. 고3아 뭐라고요? 연필 갚아. 너 양아치야? 누가 사용이지? 연기했잖아 방금. 이거 내가 내신 때 푸는 거 지금 알려주는 거야. 원래 잘 안 풀고. 고 생대 3 역충 연필 모양을 닮은 필석이에요. 필석의 뜻이 연필의 촉처럼 생겼다 해서 필석이거든요. 그 다음에 갑주어 방 추충 양치 식물.
지금은 아니야. 호사라, 연필 갑방, 양아치니? 치 뒤가 뭐예요? 니? 양아치야? 뭐 원하는 대로. 그건 아무 뜻 없는데. 목조. 자, 볼까요? 그러면? 자, 여기 보시면요. 이제 중생대입니다. 중생대. 자, 중생대가 됐어요. 이제 뭐가 다 완성이 됐을까요? 오존층이 다 완성이 됐어요. 그리고 합쳐져 있던 판계화가 다시 찢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생물들이 어때? 다양한 환경에 놓이면서 생물들이 다시 다양해지기 시작했어요. 오케이? 그리고 이제 생명체들이 본격적으로 어떻게 될까? 육지로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누구의 시대일 것 같아요? 공룡. 공룡의 시대죠. 그치? 파충류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중생대 하면 파충류의 시대예요. 중생대 하면 파충류의 시대. 그럼 식물도 한번 같이 가볼까요? 아까 양치식물이라고 했죠? 양치식물 고사리 같은 애들인데 고사리는요 뭐로 번식하는 줄 알아? 포자야. 고사리 그 뒤에 혹시 못 봤지? 고사리 뒤에 보면 빨간색 포자 주머니 엄청 징그러워. 항공포증 있는 사람 못 봐. 여기에 다 포자 주머니가 동그랗게 다 이렇게 있어요. 포자는 곰팡이 같은 애들이 번식하는 게 포자인 거 알지? 그치? 그럼 이거 원하는 곳까지 잘 갈까? 포자는 너무 가볍잖아. 그치? 나는 원하는 곳까지 잘 이렇게 도착을 할까? 안 되지. 멀리까지 가, 못 가, 포자는? 못 가잖아. 그래서 이제 뭐를 만들어내기 시작할까? 씨앗을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오케이? 그래서 씨앗을 가진 식물들이 등장해. 그래서 이 씨앗을 가진 식물들, 젖씨 식물이 이제 중생될 때 이제 번성하기 시작을 해요. 뭐 대표적인 거시 식물 누가 있을까? 소나무? 이런 애들? 소나무 솔방울 밖에 달려있잖아. 그치? 씨앗이 그냥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애. 은행나무. 알죠? 은행나무 그냥 씨 어때? 그냥 따먹잖아. 그치? 그런 애들이야. 오케이? 그리고 아까 말했지. 중생대하면 누구의 시대라고 했죠? 파충류의 시대라고 했죠? 그럼 우리 어디에 사는 파충류가 그렇게 유명했지? 육지에 사는 파충류가 그렇게 유명했죠? 그 육지에 사는 파충류를 뭐라고 하게? 공룡이라고 불러요. 아까 수룡 이런 말 썼죠? 수룡은 바닷속에 사는 파충류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알겠어? 그래서 공룡 화석이 발견됐다. 그럼 거기는 무조건 무슨 환경이라고 얘기해야 되게? 육상 환경이야. 알겠니? 육지에 사는 파충류를 지칭하는 말이 바로 공룡이에요. 알겠어? 재밌는 거 봐줄까? 이게 공룡도 약간 진화 순서가 있는 거 알아? 맨 처음에 등장한 공룡이 무슨 공룡이었게? 초식 공룡부터 등장했다? 근데 초식 공룡의 특징 알지? 어때? 몸집이 엄청 어때? 크지? 그래서 몸이 크다 보니까 빨라 느려? 느리지? 그치? 막 느릿느릿 걸어 다니잖아. 근데 그러다가 이제 초식 공룡이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진화를 거쳐서 누가 등장했게? 육식 공룡이 등장한 거야. 근데 육식 공룡 알지? 몸집이 엄청 작고 어때? 빠르지? 그러면 이 초식 공룡이 육식 공룡한테 어때? 먹히잖아. 그럼 육식 공룡에 먹히니까 초식 공룡은 어때요? 살아남을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어? 근데 초식 공룡은 발이 느리니까 어때? 도망갈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이제 생각한 게 뭔지 알아? 초식 공룡이 높은 데로 이렇게 뛰기 시작해. 이렇게. 초식 공룡이 이렇게 진짜야. 뛰기 시작한다고. 초식 공룡이 이렇게 뛰어. 그럼 육식 공룡 키가 작으니까 가 못 가? 못 가잖아. 그래서 나중에 이제 초식 공룡이 어떻게 됐게? 하늘을 날았어. 하늘 날았다. 진짜야. 익룡의 등장. 진짜. 그 지구과학 수업 준비하면서 공부한 거야. 그럼 모진 애들은 다른 애들 됐어? 모진 애들은 다른 애 됐어요? 그렇지. 그런 거지. 그래서 우리 초식 공룡은 육식. 그리고 초식 공룡이 진화해서 어떻게 했다고? 익룡처럼 이렇게 하늘로 날았다니까. 쓰지도 않네. 믿지도 않는구나. 그래서 우리 육지는 공룡의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 바닷속에 또 살았던 애가 있어요. 얘가 이제 많이 들어봤지? 누구야? 안
암모나이트. 그죠? 암모나이트야, 암모나이트. 암모나이트가 그 바닷속에 살았던 것이. 뭐 누구랑 비슷하다고 하냐? 뭐 비단 조개랑 비슷하다고 뭐 해요. 오늘날 비단 조개랑 뭐 비슷하게 생겼다. 뭐 그런 말이 있어. 자, 그런데 이제 중생대 때 또 슬픈 일이 있어요. 이 중생대도 원래 우리가 세분화 시킬 수 있거든요. 들어봤을 걸 이거? 트라이아스기, 백악기. 주라기. 들어봤죠? 주라기. 들어봤잖아. 그치? 그게 이제 얘네들의 시대야. 오케이? 그래서 이 중생대 때 이렇게 이 시대가 있는데 이 시대가 끝나는 엄청나게 중요한 현상이 이제 나타나게 돼요. 원석 충돌. 공룡이 왜 멸종했어? 원석 충돌. 너는 분리 모르죠? 그치? 빙하 타고, 그치? 개구라. 중생대 때는 빙하기가 1도 없었어요. 중생대는 굉장히 따뜻해서 빙하 타고 내려와 막 이거 맞죠? 둘리 막 이거잖아. 그치? 개구라. 신생대 때 어렸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에요. 개구라. 그래서 우리 중생대 때 공룡이 멀쩡한 이유는 뭐다? 운석 충돌. 그쵸? 운석이 빡 부딪히게 된 거야. 그 운석이 빡 부딪히게 되면 무슨 현상이 나타나냐? 화산 활동이 엄청 활발해지죠. 그쵸? 지구를 때리는데, 그치? 그래서 지구를 빡 때리니까 미행성체의 충돌인 거야. 빡! 그럼 이 충돌열에 의해서 어때? 지진, 화산, 막 난리가 나. 그럼 화산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면 화산재가 나오거든? 화산재가 나오면 지구의 기온이 어떻게 되게 해요? 떨어져요. 뚝 떨어져요. 근데 파충류 알죠? 파충류 체온 조절 해요? 못해요? 못해요. 못하지. 그러니까 공룡이 어때? 뒤집어. 다 뒤지는 거야. 오케이? 근데 그 과정에서도 살아남은 애가 있어요. 바로 누구냐? 소형 포유류. 오케이? 쥐 같은 애들. 오케이? 포유류는 뭘 할 수 있지? 체온 조절할 수 있잖아. 소형 포유류가 이렇게 살아남은 거야. 그래서 그 다음 시대를 열지. 그래서 신생대 누구의 시대? 포유류의 시대. 체온 조절을 할 수 있는 포유류의 시대. 그리고 조류의 시대입니다. 조류의 시대. 이 조류는 조금 애매하긴 해. 여기 다 들어가 있긴 한데 조류의 시대. 그리고 이제 식물도 진화한다. 자, 식물이 아까 말했잖아. 씨가 밖에 들어가 있으면 드러나 있으면 어때? 동물들에 의해서 씨가 계속 어때요? 따먹히잖아. 먹히니까 번식을 해 못해? 못하지. 이제 안 되겠다. 이거 씨를 어떻게 해야 될까? 숨겨야 되겠다. 그래서 뭐를 만드냐? 씨를 숨기는 방이 씨방을 만들어요. 그래서 씨방이 있는 애가 만들어지게 돼. 그게 무슨 식물이게? 속시식물. 또 속시식물들이 번성해요. 사과 같은 거 짜게 보면 그 안에 어때? 씨방 안에 씨가 들어있지. 복숭아 보면 그치? 씨방 안에 씨 들어있죠. 그치? 알지? 그래서 그게 씨방이야. 씨방. 근데 이것도 일화가 있는데 일단 안 믿어서. 자, 우리 아까 중생대 뭔 줄 알고 중생대 약간 누구의 시대라고 했어? 공룡의 시대잖아. 네. 그치?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아는 조류 있지. 평상시에 많이 먹는 조류가 누구야? 닭이지. 닭도 공룡이었어. 닭도 공룡. 치키노사우루스. 공룡이었어. 치키노사우루스. 진짜로. 진짜 이름이 치키노사우루스였어요. 치키노사우루스. 이름이 있어요. 그런 이름. 우리 치킨 아우사우루스 같은 게 있어. 이것도 안 믿어. 아니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분명히 내가 책에서 봐서 내가 수업 준비에 이렇게 다 필기를 해놔서 기억을 하고 있거든. 근데 어느 순간 사라져서 아무도 나를 믿지 않아. 그래서 닭도 표정 뭐야? 진짜야. 치키노사우루스. 왜 치키노사우루스가 있어요? 그래서 치키노사우루스. 닭도 치키노사우루스였는데 진화해서 메이아 이름밖에 안 나오는데. 그니까. 옛날에 치키노사우루스였는데 진화해서 오늘날의 닭이 됐다. 그런 썰이 있어.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신생대. 신생대 하면 이제 뭐가 유명하죠? 매머드. 털 달린 코끼리인 거 알지? 매머드. 그치? 매머드가 또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냐? 화폐석. 약간 동전처럼 생겼다 해서 이거 물속에 사는 애예요. 이렇게 화폐석이 좀 유명해요. 뒤로 가서 이거 외우는 거 있긴 한데 알려줄까요? 중생대. 그 중생대 때 아까 말했지. 요 사이 때 우리 뭐가 등장하냐면 파충류하고 조류에 딱 그 사이에 해당하는 새가 등장해요. 그 유명한 새 누굴까? 맞아. 시조새가 그 중생대 때 이제 등장을 해요. 시조새. 시조새 많이 들어봤지?
시조새 사이즈가 얼마나 할 것 같아? 50cm. 50cm? 그럼 한 이 정도? 옛날에 그 시조새 사이즈가 얼마였냐면 비둘기만 했대요. 비둘기. 오케이? 비둘기만 했대요. 비둘기. 근데 얘가 아까 말했잖아. 파충류하고 조류로 넘어가는 그 단계잖아. 그래서 원래 새 하면 뭐를 갖고 있어야 돼? 깃털. 근데 비늘이 있었다고 해요. 오케이? 그리고 우리 부리 안에 새 입 벌리는 거 봤어? 부리 안에 이빨 있어 없어? 없어요. 없지. 근데 시조새는 이빨이 있었어요. 오케이? 그리고 시조새 발가락도 있었어요. 알겠죠? 좀 징그럽지? 그치? 그래서 이 파충류하고 조류로 넘어가는 그 사이의 모습을 갖고 있었던 새야. 생각보다 볼품없죠? 그쵸?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얘기해. 뭐 지리세 재밌잖아요. 딱 들어보면. 그럼 이것도 알려줄게. 우리 어떻게 외우는 거냐면 김천에 학교 있죠? 중앙고 알죠? 중앙고. 그치? 중앙고 김천에서 어떻게 오래됐어? 얼마 안 됐어? 몰라요. 오래됐잖아. 꽤 오래된 학교잖아. 아, 중앙고는 김천에 시조다. 이렇게. 아, 중앙고는 김천의 시조다. 중생대 나무나이트 공명 시조새. 중앙고는 김천의 시조다. 제가 만들었어요. 중앙고는 김천의 시조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퍼왔거든요. 세 번째, 매머드 더 이상 볼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죠. 그치? 나 신화 속으로 사라졌다. 신화 속에 매머드. 신화 속의 매머드. 신생대 화폐석 속시식물 매머드. 신화 속의 매머드. 신생대 속시식물 화폐석 매머드. 이런 식으로 외워주면 돼요. 레몬도 다시 만든다는데. 매머드? 어떻게 부활시킨다는 거야? 유전자 털 네모도 화석이고 털 유전자로. 하긴 못하겠나. 다 썼습니까? 지워내요. 칠게요. 자, 그러면 우리 밑으로 내려가서 한번 좀 봅시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해서 이제 화석을 이용해서 우리는 뭐를 알아낼 수 있냐? 자, 아까 말했듯이 시상 화석을 일단 조사하면요, 지층에 생성된 당시에 환경을 알아낼 수 있어요. 고사리 화석이 발견됐다. 그럼 어떤 환경이었구나. 조개 화석이 발견됐다. 어떤 환경이었구나 알 수 있다고. 자, 고사리가 발견되면 어떤 환경이래? 따뜻하고 습한 육지라고 하죠. 그치? 그 다음에 이제 조개가 발견됐다. 그럼 뭐야? 얕은 바다나 갯벌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오케이? 됐어요. 뒤로 가볼게요. 자, 우리 그 다음에 뭐를 알 수 있냐? 두 번째, 지층의 생성 시기를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지층의 생성 시기를 알려주는 화석이 무슨 화석이라고 했지? 표준 화석이라고 얘기했었죠? 그치? 자, 표준 화석을 활용하면 우리 지층의 생성 시기가 언제다라는 걸 알 수 있다고요. 아, 삼엽충 화석이 이 지층에서 발견이 됐어. 그럼 이거는 어느 시대의 화석이야? 고생. 고생대. 그치? 그러니까 아, 이 지층은 고생대 때 만들어진 지층이구나. 그렇게 알 수 있다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생물의 진화 과정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죠. 그쵸? 생성 시기와 발견되는 화석을 매칭하면 아까처럼 진화되는 순서를 우리가 알아낼 수 있지. 그치?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알아냈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를 알아낼 수 있지? 과거 대륙의 이동. 이거는 베게너가 했던 방법이죠. 그치? 멀리 떨어진 그 대륙들의 화석을 분포해보면 이걸 가지고 과거의 대륙이 어때? 붙어있었음을 알 수 있지. 메소사우루스라는 게 있는데 메소사우루스는 어디에 사는 애냐면 민물가에 사는 파충류예요. 야, 민물가에 사는 파충류가 대륙을 건널 수 있겠어? 못 건너지. 그치? 그럼 이 민물가에 사는 파충류의 화석이 이렇게 이어진다는 거는 어떤 느낌이겠어요? 당연히 얘네들이 과거에 어때? 붙어있었다라는 뜻 아니겠어요? 그치? 그런 식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요. 글로소프테리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양치식물이에요. 아까 양치식물 같은 경우는 어때요? 환경에 민감하고요. 그쵸? 포자로 번식하기 때문에 멀리까지 퍼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글로소프테리스의 화석이 이렇게 길게 이어져 있다는 거는 얘네들의 환경이 어떻다는 거야?
비슷했다라는 뜻과 같죠. 그치? 그러려면 붙어 있어야지. 되겠니? 그런 식으로 적용한다. 그 다음에 아까 말했죠. 과거 바다냐 육지냐 이런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공룡 화석이 발견됐다. 과거에 무슨 환경이었다? 육지 환경이었다. 공룡은 육지에 사는 파충이라는 뜻이라니까요. 알겠죠? 그치? 그 다음에 뭐 매머드, 그쵸? 그 다음에 뭐 소철, 참나무 뭐 이런 것들 다 육지에 사는 애들이잖아. 그치?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들, 그치? 이런 것들이 발견되면 다 뭐다? 바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밑에 봅시다. 그 다음에 또 뭐를 알 수 있대요? 과거의 기후 변화 같은 걸 알 수 있대. 자, 기후에 민감한 생물종의 분포와 특성을 이용하면 과거의 기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케이? 여기는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제가 여기는 조금 패스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잠깐 설명을 해주면 꽃가루 화석이라고 나와 있긴 한데 우리가 나무 같은 것도 나무들이 이렇게 분포하는 범위들이 다 다른 거 알아요? 추운 곳에 사는 나무랑 더운 곳에 사는 나무를 보면 어때? 다른 거 알죠? 추운 곳에 사는 나무들 특징이 어때요? 일단 커요. 커요? 컸나요? 좀 키가 작죠? 그치? 키가 작아요. 그쵸? 키가 작은 나무들. 그리고 이제 이파리 같은 걸 보면 어때요? 더운 곳으로 갈수록 이파리들이 어때? 넓어지지. 그치? 뭐 그런 애들의 꽃가루 같은 걸 분석해보는 거지. 그러면 거기에 환경이 어땠는지 뭐 그런 식으로 알 수 있다고요. 알겠죠? 여기 좀 간단하게 넘어갈게. 자, 그래서 보시면요. A, B, C 이렇게 지층이 나와 있고요. 여기에 화석들이 등장을 합니다. 볼까? 얘 무슨 화석이에요? 삼엽충이죠. 몸에 줄이 3줄 있잖아. 삼엽충. 무슨 시대? 고생대. 그치? 산호예요. 얘 뭐예요? 당연히 얕고 따뜻한 바다. A는 고생대고 얕고 따뜻한 바다 환경이었구나. 알 수 있겠죠? 자, B 볼까요? 누구야? 공룡이지. 그럼 얘 어디야? 바다였는데 갑자기 뭐로 바뀐 거야? 육지로 바뀐 거지. 그치? 그 다음에 C. 얘 누구예요? 고사리예요. 얘가. 그치? 고사리라고 하면 얕대. 뭐야? 따뜻하고 습한 지. 그치?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된다고요. 근데요. 고사리를 가지고 우리 어느 시대인지를 알 수 있을까? 시상화석은 어느 시대인지를 알 수 없죠. 그죠? 시상화석은 환경을 추론할 수 있지만 어느 시대를 알려주는 거는 좀 무리가 있지. 그치?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살고 있으니까. 그치? 자, 이제 본격적인 지질시대 시작이에요. 우리 지질시대 아까 뭐라고 했죠? 지구가 탄생한 후부터 어디까지? 현재까지의 그 시대를 지질시대라고 한다. 약 46억 년 후부터 약 46억 년 전부터 현재까지의 길이를 지질시대라고 불러요. 자, 근데 이 지질시대를 우리가 구분할 때 어떻게 구분을 한다? 일단 아까 첫 번째, 뭐를 통해서 우리 알아낼 수 있다? 표준화석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하지? 부정합이라는 말을 씁니다. 말이 좀 어렵네. 부정합. 부정합은 뭔지 알려줄게요. 우리 지층이 쌓이잖아. 그치? 지층이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차곡차곡 이렇게 어때? 이렇게 쌓이죠. 그치? 이렇게 지층이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이 시간들이 어떻게 됩니까? 쭉 이렇게 어때? 시간이 쭉 연결되지. 그쵸? 시간이 이렇게 끊임없이 연결되는 층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정합이라고 불러요. 시간의 막힘이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쭉 연결되는 지층을 우리는 정합이라고 불러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냐면 갑자기 우리 지각 변동을 받게 되는 거야. 지각 변동을 받게 되면서 무슨 일이 생기냐? 위에 있는 지층이 이렇게 날아가네. 오케이? 그리고 그 위에 새로운 지층이 어때? 이렇게 쌓이게 돼요. 그러면 이 두 개의 지층 사이에는 시간이 굉장히 어떨까요? 길게 뜨겠죠. 그치? 이렇게 시간의 간격이 뜨게 되는 지층을 뭐라고 부르냐? 부정합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지각 변동을 받으면서 이 시간 간격이 뚝 떨어지는 이 지층을 부정합이라고 불러요. 좀 어려워. 지구과학적인 거라서. 그럼 생각해봐요. 지층이 사라지고 새로운 지층이 쌓이잖아? 그거 시간에 어때? 엄청나게 많이 흐르지 않겠어? 그럼 얘네 둘은 시대가 같을까 다를까? 다르다고 볼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부정합을 기준으로 시대를 구분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아까 말했던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부정합과 같은 대규모의 지각 변동을 받으면 우리 시대를 구분할 수 있다. 이 얘기야. 오케이? 됐습니까? 자, 그래서 지질시대의 구분, 표준화석을 통해 알아낸 생물계의 급격한 변화. 생물계의 급격한 변화라는 건 뭐를 뜻하냐? 생물의 대멸종과 새로운 생물의 등장을 말합니다. 오케이? 생물의 멸종과 새로운 생물의 등장. 이런 것들이 급격한 변화가 될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 지질시대를 구분 한번 해볼 건데, 지질시대를 구분할 때는 보통 두 개로 이렇게 쪼개서 얘기를 해요. 자, 아까 말했듯이 화석이 거의 발견이 안 되는 시대. 걔를 우리는 묶어서 뭐라고 부르냐? 선캄브리아 시대라고 불러요. 화석이 거의 발견이 안 되는 시대를 묶어서 선캄브리아 시대. 그리고 화석이 많이 발견되는 시대를 우리는 고중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이름이 왜 선캄브리아인지 느낌이 딱 온다. 고생의 첫 번째가 캄브리아. 아까 캄브리아기가 뭐냐? 고생대의 첫 스타트였거든요. 그치? 그러면 선캄브리아라는 게 뭐냐? 앞서다라는 뜻이겠죠? 그치? 캄브리아기 앞선 시대라고 해서 선캄브리아 시대. 오케이? 그렇게 해서 이름이 붙여진 거야. 그리고 캄브리아기의 키워드는 뭐냐? 대폭발이 있어요. 그래서 캄브리아기 하면 캄브리아기 대폭발이 또 되게 유명해. 캄브리아 대폭발, 뭐가 폭발한 거게요? 아닌데. 캄브리아기 대폭발은 뭐가 폭발한 걸까? 화산, 뭐 지진 이런 거 아니야. 사이즈가 더 커요? 그러진 않고 약간 비유적 표현이에요. 캄브리아기의 대폭발은요 어떤 의미겠어요? 자, 여기는 커트라인이라는 기준이 뭐라고 했지? 여기는 화석이 거의 있어 없어? 없죠? 그쵸? 근데 여기서부터 화석이 어때? 본격적으로 등장한다는 거지. 그치? 이유는 이때부터 어때? 본격적으로 생물종이 급증하게 돼요. 그래서 이 대폭발의 의미는 생물종이 급증한다. 이런 뜻이야. 비유적 표현. 오케이? 캄브리아기 대폭발은 생물종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이런 뜻과 같아요. 자, 그럼 봅시다. 왜 선캄브리아 시대 때는 화석이 그렇게 발견이 잘 안 될까? 그걸 좀 생각해야 되잖아. 화석이 만들어지려면 일단 조건이 뭐예요? 빠르게 아까 뭐 해야 된다고 했지? 묻혀야 됩니다. 그치? 그래 빠르게 묻혀야 되고요. 몸에 단단한 부분이 많을수록 화석이 되기 유리하지. 몸이 말랑말랑하면 이거 어때? 쉽게 부패돼서 모양이 으스러지잖아. 그치? 그래서 단단한 부분이 많아야 돼요. 그리고 화석으로 남기 유리하려면 일단 개체 수도 어때야 돼? 많아야 돼요. 그래야지 개체 수가 많아야지 그 중에서 화석으로 남을 확률이 어때? 높아지지 않겠어? 근데 선캄브리아 시대 때는 오존층이 있었니? 없었니? 없었지. 그치? 그래서 바닷속에서 최초의 생명체들이 이제 등장한단 말이야. 생명체들의 개체 수가 많았을까 적었을까? 적었어요. 오케이? 그리고 몸 안에 단단한 뼈들이 있었게? 없었어요. 몸이 말랑말랑한 해면 동물들 알아? 해파리 이런 애들? 그런 애들이 주로 살았어. 그럼 그런 것들 어때? 화석이 잘 돼? 안 돼? 안 되지. 그리고 선캄브리아 시대 너무 옛날이잖아. 그럼 옛날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화산 지진 이런 거 안 받았을까? 엄청 받았지. 그치? 그러니까 화석이 만들어져도 제대로 보존이 돼? 안 돼? 안 된다 이 얘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선캄브리아 시대 때 화석이 왜 발견이 안 되냐? 생물의 개체 수가 일단 적었죠. 그 다음에 단단한 골격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그리고 화석이 됐어도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어때? 풍화 침식을 많이 받으니까 살아남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지. 그래서 화석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선캄브리아 시대에 대한 문제는 잘 못 내요. 정보가 없으니까. 그쵸? 확인이 잘 안 되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스타트야. 첫 번째 시대 무슨 시대? 고생대. 그 다음 무슨 시대? 중생대. 그 다음 무슨 시대? 신생대. 오, 최근으로 갈수록 기간이 자꾸 뭐 하고 있어?
짧아지고 있죠. 짧아지는 이유도 간단해요. 뭐가 많이 발견돼서? 화석. 화석이 많이 발견되면 우리가 시대를 구분하기가 훨씬 더 어떻지? 유리해지거든. 오케이? 그래서 최근으로 갈수록 기간이 어때? 짧아져요. 알겠죠? 그래서 지질시대의 상대적 길이 어떻게 된다고요? 성탄브리아가 가장 길고 그 다음 어때? 고중신 이렇게 점점점 짧아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요. 자, 그리고 우리 지질시대를 구분하는 거 이제 문제 푸는 방법인데 잘 나오긴 해요. 자, 어떻게 보는지 한번 보여줄게. 자, 여기 보시면요. 여기 A라는 생명체는 가에서 다까지 이렇게 발견이 되고 B라는 생명체는 여기 다부터 마까지 발견이 된대. 그치? 이런 식으로 지금 표시를 한 거예요. 근데 아까 뭐라고 했어? 우리가 지질시대를 나누는 기준이 뭐야? 생물계의 급격한 뭐라고 했지? 변화라고 했지. 내가 급격한 변화를 뭐로 해석했어? 생물의 멸종과 뭐를 말한다고 했지? 등장을 말한다고 했죠. 그치? 그럼 우리는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등장과 멸종에 선을 그어줘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등장과 멸종에 맞춰서 선을 그어보자. 자, 일단 A라는 애가 등장했다가 언제 멸종합니까? 달아 사이에 멸종하지? 여기에 선 하나 딱 긋고 들어가는 거야. 그 다음에 B라는 애는요. 언제부터 등장을 해요? 나하고 다 사이부터 등장을 하지? 그럼 거기다가 선을 딱 그어주는 거야. 그 다음에 C는요. 어때? 여기 등장했다가 금방 사라지지? 그리고 D는 어때요? 계속 살죠. 그쵸? 그 다음에 E는 어때요? 여기 등장하고 멸종하죠? 그리고 F 어때요? 등장, 멸종. 이렇게 하죠? 아, 멸종 안 하고 멸종하는지 모르죠. 현재까지 발견되니까. 됐어? 그럼 여기서 얘들아 선이 가장 많이 겹치는 게 지질시대의 구분 기준이 돼. 그게 어디하고 어디 사이야? 달아 사이죠? 그치? 여기가 새로운 지질시대의 구분이다. 이렇게 잡으면 돼요. 알겠어요? 문제 푸는 방법. 그리고 이렇게 또 끝나는 게 아니고요. 뭐가 나오는지 알아요? 우리가 배운 거 또 나와요. 야, 그러면 표준 화석으로 적합한 화석은 뭐야? A, B, C, D 이 중에서 누구야? F까지인데. 누가 표준 화석으로 적합하지? C. 아까 말했죠? 생존 기간이 어때? 짧아야 된다고 했지. 그치? 금방 죽어버려야 돼. 맞지? 누구야? C가 표준 화석으로 가장 적합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럼 시상화석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가능할까요? D. 이제 이건 조금 그래. 그쵸? D. 이런 애들. D도 되고, 뭐 B도 되고요. 현재까지 살고 있으면 다 되긴 해요. 알겠지? 이런 애들은 시상화석으로 쓰기 뭐 적합하다.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또요. 넘어가 볼게요. 문제 나오네. 문제 풀어볼까? 하나만 풀게요. 뭐 풀까? 2번만 풀고 갈게요. 2번. 왜 피곤한가요? 이 시간에 피곤한 이유가 자는 거 아니야? 잤지 방금. 왜 피곤해? 나 오늘 몇 시부터 서 있을게? 맞춰볼게. 9시. 맞췄어. 아침 9시부터 서 있을게. 수가 없어요. 어? 수가 없어요. 응? 너의 상? 오늘 거의 11시간 정도. 아주 멀쩡한데 너가 보는 게 말이 돼?
너 10시간 넘게 떠들어봤어? 자 봅시다. 어디야? 2번이었죠? 네. 자 2번 화석은 주로 퇴적하면서 발견된다. 어때요? 맞아요. 맞습니다. 자 생물의 유해나 끈적인 지층 속에 느리게 아까 내가 뭐라고 했어요? 빠르게 묻힐수록 좋다고 했죠? 그치? 틀렸고 자 일부 화석을 통해 지층에 생성된 식이 출현할 수 있다. 맞지? 무슨 화석? 표준 화석이죠. 표준 화석입니다. 알겠죠? 여긴 여러분이 풀어보세요. 공부하고 푸세요. 뒤로 갑니다. 자 이제 각각의 시대별은 좀 잡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같이 봅시다. 자 우리 성칸브리아 시대입니다. 성칸브리아 시대 아까 말했지? 정보가 있다 없다? 거의 없어. 그쵸? 자 왜? 아까 말했잖아. 뭐가 되게 많았다? 지각 변동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개체수도 많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지. 그치? 그래서 발견되는 화석이 되게 드물다. 아까 얘기한 내용 그대로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최초의 생명체가 어디서 등장했다? 강한 자외선을 피해야 되니까 어디서? 바다. 이거 중요합니다. 바다에서 최초의 생명체가 등장하게 돼요. 조심해. 오존층 있다 없다? 성칸브리아 시대 오존층 없었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 강한 자외선이 바닷속에는 닿았다 안 닿았다? 안 닿았다. 자, 이 최초의 생명체 유명한 애입니다. 누구게? 남세균이에요. 남세균. 그치? 최초의 생명체는요 광합성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치? 먹을 게 없으니까 강한 햇빛, 그 다음에 충분한 이산탄소, 물 이렇게 삼박자가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광합성을 하는 생명체가 됐어요. 이 남세균의 이름 다른 말로 사이아노박테리아라고도 불러요. 얘 세균입니다. 세균. 그리고 이 남세균 덕분에 남세균이 광합성을 하니까 산소가 어때? 점점 많아지기 시작을 해요. 이렇게 산소의 농도가 증가되게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초기에는 아까처럼 단세포생물, 세균 같은 게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말기로 갈수록 아까 말했지 몸이 말랑말랑한 어떤 애들이 등장한다? 다세포생물, 그치? 해파리, 그쵸? 해변동물 같은 애들이 이제 등장하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성칸브리아 시대 때는 화석 있죠? 화석 이름마저도 되게 길고 복잡해요. 그래서 화석 이름이 길고 복잡하잖아? 그럼 그냥 성칸브리아 시대야. 일단 이 스트로마톨라이트라는 애가 있는데 이건 뭐냐? 남세균이 있단 말이야. 이 남세균이 이렇게 몸에서 점액질 같은 걸 이렇게 내보낸대. 그 점액질 물질들이 남세균과 합쳐진 건가?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덩어리져서 만들어진 이렇게 돌인데 그걸 스트로마톨라이트라고 불러요. 오케이? 이름 너무 길지? 그러니까 이름 길면 그냥 성칸브리아 시대야. 그리고 아까 해면동물들이 있었다고 했죠. 그 해면동물들의 화석이 유독 이 지역에서 되게 많이 발견된대요. 그게 어디냐면 호주의 에디아카라는 지역에서 유독 발견이 많이 된대. 그래서 우리 걔네들을 그냥 묶어가지고 에디아카라 동물군 화석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역시 이름 어때? 길지? 길면 그냥 성칸브리아. 알겠죠? 여기 이런 식의 화석들이 있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육지에 생명체 있다 없다? 없어요. 육지에 생명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생대로 갑시다. 고생대 누구의 시대라고 했죠? 어류와 양소리. 그렇지. 양서류의 시대야. 자, 초기의 날씨는 뭐 별거 없어요. 온난했는데 말기 때 이제 빙하기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아까 말했지. 말기 때 되게 슬픈 일이 있어. 무슨 일? 판게아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지. 아까 이 판게아가 만들어지면서 대부분의 해양 생물들이 어떻게 된다고 했지? 95% 멸종이야. 가장 큰 대멸종이야. 알겠지? 엄청나게 유명한 대멸종이야. 오케이? 자, 얕은 바다의 면적이 줄고 그 다음에 기후가 급격히 변하면서 생물종과 개체수가 95%나 이제 주는 대멸종이 일어난다. 자, 그럼 볼까요? 제가 아까 고생대의 첫 스타트 뭐라고 얘기했었지? 캄브리아기라고 얘기했었죠? 이 캄브리아기에 어떤 말이 있다고 했어요? 대폭발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했었지? 그래서 보시면 초기에 해양 동물의 수와 종의 수가 폭발적으로 뭐 했다고 합니까? 증가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것도 찾아봤는데 좀 재밌던데 왜 폭발적으로 증가한 줄 알아? 그 최초에 등장한 생명체들 있지. 걔네들은 눈이 없었대. 그러니까 다 눈이 없었대. 눈이 없었어. 근데 그 진화를 하다가 갑자기 어떤 애가 눈을 갖고 태어난 거야. 그럼 어떻게 돼? 눈이 있으면 저는 볼 수 있지. 그럼 어때? 막 처먹겠지. 그러면 나는 안 처먹혀야 되니까 어때? 빨리빨리 나를 어때? 진화시켜야 되겠지. 그러면서 진화 속도가 엄청 빨라졌대. 그래서 눈을 가진 생명체가 등장을 하면서 해양 생물들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막 진화하면서 번성했대. 눈 달린 애는 돌연변이 있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일이 있었다? 바다하고 이제 대기의 산소 농도가 어때요? 또 증가했어요. 증가하면서 또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라고 했었지? 그래서 유독 산소의 농도가 높았기 때문에 생명체들의 사이즈가 어떻다고 했어요? 아까? 크다고 했었죠? 그래서 잠자리의 몸집 이런 것들 보이지? 그치? 그 다음에 고사리 2m, 3m 여기 다 써있죠? 아니 교사형이라서 나만 있니? 너네 없니? 없어요? 아, 나만 있는 거야? 그래서 굉장히 이 양치식물들의 사이즈가 엄청나게 컸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중기 때 누가 등장했어? 육상 생물들이 등장했어. 그치? 누가 만들어지면서 아까 누가 만들어졌다고 했어? 오존층이 만들어졌다고 했죠? 오존층이 만들어지면서 육지로 슬슬 올라와. 그래서 누구? 양서류. 그치? 양서류들이 이제 번성하게 되었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애들 삼엽충, 방추충, 특히 삼엽충 엄청 유명한 애들인데 얘네들 판기화 때문에 어때? 대멸종하게 됩니다. 됐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하는데 번성과 출현은 달라요. 알겠어요? 번성과 출현은 달라. 항상 번성하기 전에 한 세대 전에 미리 출현을 해. 알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지. 중생대 때 누가 번성했어? 파충류가 번성하지. 그럼 그 파충류 언제부터 등장해야 돼? 고생대 때부터 이미 출현을 하고 있어야 돼. 알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 보통 그 시대에 깝치는 애들이 가장 먼저 죽어요. 그래서 아까 말했죠. 중생대 누가 깝쳤어? 공룡이 깝쳤지. 그래서 뒤진 거야. 그럼 현재 누가 깝쳐? 인간. 그치? 그래서 그만 깝쳐야 돼. 뒤져 너네. 알겠지? 그만 깝쳐야 돼. 응? 지금 뭐 등장하고 있는 막 어떤 애가 나중에 걔가 어때? 번성하고 우리는 걔 막 애완동물로 될 수도 있다니까? 깝치면 안 돼. 알겠지? 너 이런 거 주워오면 돼 안 돼? 그런 거. 아까 쓰레기 같은 거 주고 다니면 돼 안 돼? 안 돼. 할게요. 자, 그래서 어쨌든 번성과 출현은 달라. 자, 중생대 봅시다. 중생대 되게 중요한 게 뭐냐? 빙하기 있다 없다? 없어요. 빙하기가 없어서 전반적으로 날씨가 굉장히 어땠다? 따뜻했어요. 자, 그리고 이 중생대 때 초기에 있다. 아까 붙어있던 판기아가 뭐하기 시작했다? 찢어지기 시작하면서 다시 환경이 어때? 다양해지게 됐지. 그치? 그러면서 다시 생물종들이 어때? 증가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때 대륙들이 뜯어지면서 대서양, 뭐 인도양,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돼. 또 밑에 보시면요, 이제 여기서도 역시 말기 때 아까 말했듯이 까치는 누가 멸종한다? 공룡, 암모나이트 이런 것들이 멸종합니다. 이유는 뭐 때문에? 운석 충돌, 그치? 운석 충돌에 따른 뭐 화산 폭발,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가장 큰 원인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됐습니까? 여기도 뭐야? 출현과 번성 다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치? 여기 보시면 원시 포유류가 출현합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누구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 포유류의 시대가 열려요. 그쵸? 이게 일종의 뭔 줄 알아? 생존 경쟁이야. 생존 경쟁에서 공룡은 진 거고 포유류가 어때? 살아남은 거야. 그래서 그 다음 세대가 포유류의 세대가 된 거지. 그래서 우리가 지질 시대가 끝나면 뭐를 배우는 줄 알아요? 진화를 배워요. 오케이? 진화가 왜 일어나게 되었는지. 오케이? 그런 식으로 이제 통합과학 내용이 흘러가. 됐어요? 뒤로 갈게요. 자, 우리 신생대입니다. 신생대. 신생대 특징은요. 일단 빙하기하고 간빙기. 간빙기는 뭐냐? 빙하기하고 빙하기 사이를 말해. 신생대 때는 빙하기가 4번 있어. 4번. 그리고 빙하기하고 빙하기 사이를 뭐라고 하게? 간빙기라고 불러. 오케이? 그래서 빙빙빙빙 간간간. 빙하기 4번, 간빙기 3번. 그래서 빙하기와 간빙기가 계속 반복되었어요. 그리고 우리 인도가 원래 그 어디냐? 남극에 붙어 있었거든요. 아까 판기할 때 인도가 뜯어지면서 계속 육지로 올라왔어요. 이렇게 위로 올라오다가 이렇게 인도가 빡 부딪히면서 뭐를 만들게 될게요? 이러면 히말라야를 만들게 됐어요. 네, 보시면 히말라야 산맥과 알프스 산맥이 만들어지게 돼요. 인도가 남극에 있다가 뜯어져 올라오면서 인도가 이렇게 유럽에 빡 붙어. 오케이? 유럽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쪽에 빡 붙어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히말라야 산맥이 만들어지게 돼. 여기 인도 여기 있거든요. 여기. 유라시아 대륙이 유럽과 아시아를 합친 게 유라시아 대륙이거든. 여기에 빡 붙어서 여기에 높은 히말라야 산맥이 만들어져. 그래서 인도가 붙기 전에는 이 사이가 뭐였어?
바다였지. 그래서 인도가 붙으면서 바다에 있었던 조개들이 싹 올라온 거야. 그래서 히말라야 꼭대기에 조개 화석이 그렇게 많은 거지. 오케이? 그런 것들. 그래서 우리 빙하기 때 해수면이 낮아져 얕은 바다였던 곳이 육지로 드러나면서 생물들이 여러 대륙으로 이동하게 됐대요. 그리고 이제 뭐를 만들었대? 넓은 초원을 만들었대. 그래서 또 넓은 초원 때문에 말이 진화를 해요. 옛날에 말 어땠는지 알아? 말 사이즈? 적었어. 개말했어. 개. 옛날에는 초원이 없었어. 지금 초원이 만들어졌다고 했잖아. 초원이 없을 때 얘들아 다 돌로 돼 있었어. 돌로 된 언덕. 이런 언덕들로 돼 있었어. 그럼 말이 거기를 넘어다니려면 몸집이 어때야 되겠어? 작아야 되겠지. 그리고 돌멩이를 잘 잡아야 되니까 뭐가 있어야 되겠어? 발가락이 있어야 돼. 그래서 말이 발가락이 있어야 돼. 왜 비웃어? 선생님 안 돼요. 상상이 안 된다고? 엄청 귀여워서 개만 했다니까? 그래서 말이 조그매가지고 발가락으로 막 이렇게 다녔어. 근데 여기서 넓은 초원이 됐잖아. 그럼 발가락 필요해 없어? 필요 없지. 그래서 말발굽이 된 거고 초원을 달리니까 막 알지? 몸에 뭐가 붙었어? 근육. 그래서 몸이 막 커진 거지. 오케이? 알죠? 말근육. 뭐지? 몸 기억이 나는데? 알죠? 그러니까 엄청 우리가 하는 그 말로 이제 바뀌었다. 알지? 고래도 원래 걸어다닌 거? 그치? 그러다가 물로 기어 들어간 거잖아. 그치? 그런 것들 다 화석으로 안 보잖아. 그래서 넓은 초원을 이루었고 그러면서 현재와 유사한 이제 생물종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바닷속에는 화태석, 육지에는 털 달린 코끼리, 그다음 조류, 포유류, 그다음에 이제 씨방을 먹게 되는 숭시식물, 그다음에 이제 말기의 인류의 조상이 이제 출현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밑에 보시면 지질시대의 평균 기온 변화가 나와 있어요. 자, 중생대 때 기온 변화, 아까 말했던 빙하기 있다 없다? 없어요. 중생대 빼고는 빙하기가 그래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생대 때 빙하기가 없었어요. 공룡은 빙하에 대해서 멸종한 게 아니다. 이런 뜻과 같아요. 자, 대멸종의 원인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대멸종의 원인, 왜 멸종했겠니? 환경이 뭐야? 급격한 변화죠. 그쵸? 자, 보시면 대륙 이동이 또 큽니다. 아까 판게아가 만들어지면서 기후대가 변화하고 단순해지니까 또 그 안에 살았던 생물체들이 죽는다. 이렇게 말했었지? 그 다음 또 공룡 같은 애들 얘기해봐. 소행성이 충돌하면 그때 어때? 먼지구름, 화산재 이런 것들이 햇빛을 차단하니까 기온이 줄어요. 그럼 식물들도 못 살고, 그치? 어때? 사람이래. 동물들이 살 수가 없죠. 그리고 밑에 화산 폭발, 아까 말했던 뭐 화산가스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 엄청나게 강한 산소물질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산성비가 내리고 그때 이산화탄소 나오니까 또 기온이 어때? 다시 이번에는 또 올라가는 현상들.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생물들이 살 수가 없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 대멸종을요 총 몇 개로 잡냐면 5개로 잡아요. 5개. 고생대 때 3번, 중생대 때 2번 이렇게 있었다고 해요. 고생대 때 3번, 중성대 때 2번. 그래서 우리 고생대 때 마지막 대멸종이 가장 큰 대멸종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중생대 때 일어나는 마지막 대멸종이 공룡이 멸종한 대멸종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됐죠? 그러면 거의 제가 다 한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 대멸종은 좋은 걸까 나쁜 걸까? 아 좀 대멸종 들어보니까 어때? 별로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 근데 대멸종은 반드시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 필요하다 해요. 대멸종이 있었기 때문에 어때? 새로운 생명체들이 등장하게 되는 뭐가 돼? 계기, 발판이 되잖아. 그치? 그러면서 오히려 어때? 생물종의 수가 다양해지게 되었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야. 알겠어? 그래서 그 다음 단원이 뭐라고요? 진화, 생물의 다양성. 그거에 대해서 배운다고. 오케이? 좋아요. 거의 다 했으면 이제 갈 거예요. 자, 1번, 2번 OX 풀자. 선생님 말을 주셨었어요. 평균기온이요? 평균기온 뭐라고 해요? 높았냐 낮았냐 뭐 이런 거 말이잖아. 1번 문제가 그 가장 따뜻한 거. 아이고 아까 말했는데 기각이가 없었던 시대.
있죠? 화학. 2일부터 7일까지 방학이에요. 그래서 화학이 아니고 뭐냐? 화요일 좀 늦게 봐 우리. 알겠죠? 좀 이따가 7일 이후에 와야 돼. 7일 이후가 며칠일까요? 아는 사람. 1월 며칠이야?